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중국의 고철 수입 재개 배경과 그 수혜주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원자재 슈퍼사이클, 그 중에 철광석 폭등을 시작으로 한 철강 쪽이 주목된다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번 주에 소개드렸던 글로벌 철강제 및 원료 수출입 가격 중에 주목할 만한 변동이 또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12월 둘째 주 기준 터키의 철 스크랩, 즉 고철의 수입 가격이 $400로 조사가 되었었는데요. 어제 일자로 $473를 찍었습니다. 2011년 이후 최고가고요. 차트로 보는 최근의 상승 그래프 기울기는 되게 살벌한 수준이네요. 그렇다면 왜 터키의 고철 가격에 주목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수입량이 세계 1위거든요. 유럽 쪽의 수입량을 거의 빨아들여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침체된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고속철도망 구축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중국이 끼어들기 시작하자 고철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21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고철 수입 제한을 종료한다는 기사가 나온 건데요. 이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태이기도 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의 고철을 거의 빨아들이다시피 했던 중국의 고철 수입은 세계 철강 경기가 안 좋아지고 중국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오히려 수출이 더 많은 정도에 있을 정도까지 감소했는데요. 최근 호주와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철광석 가격이 말 그대로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의 수입 재개 결정을 가져왔습니다. 아까 중국의 고철 수입 재개가 예견된 사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격 측면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중국의 환경 관련 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철강 제조 세계 1위 국가입니다. 하지만 90% 가까이가 철광석을 이용한 고로를 통해 생산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60%, EU가 42%, 일본과 한국이 30%대로 전기로를 통해 철광을 생산 중인 것을 감안하면 10% 남짓되는 중국의 전기로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문제는 이 고로 생산 방식이 환경, 특히 대기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타 국가들은 일찌감치 이것에 대비해서 전기로로 상당수 생산시설을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자료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상위 10개소 자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위, 3위, 4위가 모두 제철소입니다. 중국에 비해 환경관리 쪽에서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중국은 어마어마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오염 때문에 작년부터 중국 일부 지방에서 정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강제로 감산이나 휴업하게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로 방식은 전력 공급 측면만 해결한다면 중국이 소화하기에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원재료로 철광석이 아니라 고철을 이용하기에 환경에도 긍정적이고 대규모의 시설을 처음부터 필요로 하는 고로에 비해서 소규모 투자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기에 타국가에 비해 산업용 전력이 저렴한 중국의 상황에도 맞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전기로를 통한 생산 방식을 2025년까지 20%에서 30%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는데요. 문제는 고철의 공급량입니다. 현재 중국의 연간 고철 발생량은 2억 2천만 톤인데 수요는 2억 5천만 톤가량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로가 20%까지만 늘어난다고 가정해도 고철 수요는 3에서 4억 톤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중국의 국내 내수 고철 생산량으로는 맞추기 힘든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앞으로 부족하게 된 물량은 주로 미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돌아오는 컨테이너선에 실을 화물이 없어서 걱정 중이라는데 요건에도 딱 맞아 떨어지고요. 그렇다면 고철 가격 상승과 전기로 확대에 대해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인 인선 ENT입니다. 인선 ENT는 경기도 고양시에 연간 3만 대 이상의 자동차 해체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폐차 해체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4만 톤 규모의 철 스크랩 처리가 가능한 철 스크랩 생산 설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2020년 9월까지 역대 최악의 고철 가격이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최악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인선 ENT의 폐차 재활용 작업 부분은 흑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철값이 상승 추세로 접어든 이상 별다른 추가 비용이 없는 이 폐차 재활용 사업 부분은 고철값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전기로에는 폐 스크랩과 전기 이외에 필수 소모품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전극봉입니다. 그림에서 그라파이트 전극이라고 표시된 부분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용접봉과 같은 방식으로 저 봉을 가열시켜서 고철을 녹이게 됩니다. 저 봉을 통상적으로 하루에서 3일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기로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현재 포스코 케미칼의 자회사인 PMC텍이 저 전극봉의 재료인 침상 코크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전기로 가동 중단으로 단가가 낮아져서 영업 손실을 냈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리던 부분인데요. 수출입 통계를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추세 추적이 가능합니다. 12월 현재 수출입 통계 시스템에서 조회해보니 키로당 수출 단가가 11월에는 톤당 460달러에서 12월에는 607달러까지 현재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분기부터 영업이익 개선 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추가적인 업사이드입니다.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연간 3만 톤가량의 전극봉 생산 공장 건립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된다면 고급 전극봉의 단가가 최소 톤당 1만 불 이상이기 때문에 연간 3천억에서 5천억가량의 전극봉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국내 시장의 전극봉 소모 규모가 2천억가량인데요. 적어도 국내 시장 사용분만은 대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소모분의 대부분은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함께 중국의 환경정책 변화가 맞물려서 다가오는 기회가 큰 변동을 가져오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